자, 오늘부터 이제 대수 테마 이제 들어갈 거고, 일단 지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 이제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중3 때 배웠던 그 제곱근을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게. 제곱근. 자, 제곱근이 그 어떤 수를 제곱해 보니까 A가 되도록 하는 것. 즉, 뭔가를 제곱해 보니까 A가 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얘기야. 자, 저거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곱근.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a의 제곱근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제. 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해서 뭐 4의 제곱근 이런 거 있잖아.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이제 우리 이제 그 풀마 2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풀마 2.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제곱해 보면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다 지칭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고2 넘어와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이번에는 n제곱 해가지고 a가 되는 수. 즉, 어떤 수를 이제 n제곱 해보니까 그게 a가 되더라. 요거를 만족하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a n제곱근. 뭐 예를 들면은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요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8의 세제곱근 생각해볼게. 8의 세제곱근. 자, 이거는 뭔가를 세제곱하니까 8이 되는 걸 지칭하는 거야. 뭐가 있죠, 이거? 2가 있긴 한데, 근데 2뿐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야,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듭제곱근. 자, 그리고 저 방정식 있죠? 자, 방정식, 자,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근 x는, 자, 어떤 n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n차 방정식은 근이 총 n개가 있다. 그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다라는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라는 거는 그 실수랑 허수를 이제 아우르는, 포함하는 개념이죠. 실수랑 허수를 포함하는 개념.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수 범위에서는 몇 개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둘 건데, 자, 방정식의 근은 양변을 함수로 봤을 때, 즉 y는 x n제곱,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 걔네들의 교점의 x 좌표야. 방정식의 근은 걔네들의 교점 x 좌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걔네들의 그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이냐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함수 있죠? y는 x n제곱. 자, 이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n이 만약에 홀수다라고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 상수함수 y는 a가 어디에 그어지든 간에, 어디에 그어지든 간에, 교점이 항상 몇 개가 나오죠?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거. 교점이 항상 하나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 n이 홀수일 때에는, a의 부호에 상관없이 교점이 항상 하나야, 하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에는 그 홀수 제곱 근일 때에는 실수인 게 무조건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 개라고 쓸 건데 옆에 또 쓸고 있어. 한 개. 여기도 이제 한 개라고 쓰긴 할 건데 그 한 개에 해당이 되는 그 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a가 되는 이 x를 뭐라고 이제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실수인 거 이 한 개가 n제곱근 a를 지칭하는 거야. n제곱근 a. n제곱근 a를 지칭하는 거야. n제곱근 a. 그런데 a가 만약에 0이잖아요. 만약에 a가 만약에 0이라면은 이때는 그 무언가를 제곱하니까 0이야. 그건 그냥 0이야, 0. 0을 얘기하는 거야, 0. 자, 요걸 지칭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 보겠습니다, 짝수일 때. 그 짝수일 때는 이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 있죠?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가 n이 짝수면 이차함수처럼 생겨 먹었어, 이차함수처럼. 이때 상수함수 a를 그을 때 a가 이제 양수이냐? 아니면 이제 0이냐? 아니면 음수이냐에 따라서 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상수함수 a를 양수에 긋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 0, x축에 긋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음수가 되게 그어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 교점이 없겠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그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a가 양수일 때는 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는 이제 1개고요. 1개. 음수일 때는 이제 빵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1개 빵개라고 보시면 돼요. 2개, 1개 빵개. 근데 2개일 때는 그 2개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n 짝수 제곱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 x가 실수 x가 무엇이냐? 그거를 풀마 n제곱근 a라고 정의한 거야. 풀마 n제곱근 a. 그 다음에 이제 a가 만약에 0이다. 제곱해서 n제곱해서 0 되는 거는 그냥 0이고요. 0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얘들아 짝수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는 없어. 그래서 없어. 없다. 라고 쓰겠습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수 범위에서 몇 개인지를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고요. 실수인 게 1개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그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2개, 1개, 빵개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2개, 1개, 빵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이제 n제곱근 a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n제곱근 a라고. n제곱근 a라는 거는 이 기호 자체를 이렇게 읽어. 이제 n제곱근 a라고 읽고요. 근데 이제 중3 때는 요 밖에가 2면, 즉 n이 2면 이거를 이제 뭐 2제곱근 a, 뭐 제곱근 a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냥 숫자 a를 생각해 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동안 중3 때까지는 밖에 2를 생략해서 썼었고요. 근데 이제 이 명칭을 잘 구별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 기호 있죠. n제곱근 a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기호를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 써드렸지만 이 기호가 그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실수 얘기하는 거고 허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요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을 다 지칭하는 거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어떤 수를 n제곱해야 a가 되느냐. 즉 무언가를 n제곱해야 a가 되는가를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야. 그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 조심하실 점은 저 a의 n제곱근은 그 하나만 있거나 2개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n개가 있습니다. n개. 왜냐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n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총 n개가 있어. n개.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n개가 있는데 그건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수로 채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총 n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근이 총 n개. 근이 총 n개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수인 거랑 허수인 게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아. 실수인 거랑 허수인 거. 저게 있을 것 같은데 실수인 거는 아까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n이 홀수냐 짝수냐 a의 부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2개, 1개, 빵개로 나오게 되는 거 있었죠. 그죠? 빵개일 수도 있고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 허수 쪽으로 이제 다 간다라는 거지. 허수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도 보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 네,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이제 그 나타내지는 성질을 좀 볼게. 성질을 이제. 자, 이제 a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n제곱근 a라고 부르는 건데 저거를 n제곱하면은 다시 a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n제곱해야 a가 되는 수를 n제곱하면 당연히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약분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약분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끌어내지는 성질 n이 약분돼서 a고요. 그 다음에 이 n제곱근이 이게 똑같으면은 하나로 합쳐. n제곱근 a, b로 합쳐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거 이제 커다란 그 n제곱근으로 합쳐버릴 수 있어. 이렇게 커다란 것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거는 이제 그 전체 m제곱이 여기 이제 거듭제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듭제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5번
5번은 이제 이게 이중으로 이제 중첩이 돼 있으면은 이제 이중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mn 제곱근 a라고 쓸 거야. mn 제곱근 a. 그 6번은 이거 밖에가 np, 거듭 제곱이 mp인데 p를 약분시켜 버리셔가지고 n 제곱근 a의 m 제곱이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보도록 합시다. 지수가 정수일 때. 이제 그 지수 법칙이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지수가 이제 자연수일 때만 원래 성립하게 되는데, 그 확장을 합니다. 지수가 이제 정수일 때도, 이제 유리수일 때도, 실수일 때도 이제 성립하게 하는데,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이거야. 자, 우리 그 어떤 수의 0제곱 몇이었죠, 이거? 1로 이제 보자라고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거. a의 마이너스 n제곱. 저거 뭐야, 이거?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게 a의 n제곱 해준 다음에 분의 1을 잘 써야지, 분의 1을. 이거 분의 1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분의 1을. 지수에다가 분수식을 쓰면 안 되죠. 이 전체에다가 분의 1을 해주셔야죠, 전체에다가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제 역수 효과인 거지, 역수 효과.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제 역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수. 이 마이너스 자체가 역수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되지 않을까? 뭐 같은 의미의 식이긴 한데, 그럼 마이너스가 그 역수의 효과라고 한다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이야. a분의 1. 그러면은 a분의 1 해버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를 n제곱으로 해도 이게 사실 이게 뭐 똑같죠, 이게? n제곱을 각각에 이제 뿌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당연히 같은 의미의 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 효과인 것이며, 아니면은 그 밑을 역수로 바꿔놓고 n제곱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거야. n제곱으로 써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도 보면은, 유리수인 경우. 그러면 요거 이제 1번 a의 n분의 m이 있죠? a의 n분의 m. 자, 이거 지수가 분수일 때 어떻게 썼었냐면은, 분모가 밖에 거듭 제곱 큰, 분자가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였지. 거듭 제곱. 근데 특별히 만약에 분자가 1이라고 한다면 거듭 제곱 부분이 1이니까 n제곱 근 a의 1제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항상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보통은 그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보통 바꿔서 풀 거야.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저 왼쪽으로 바꿔 놓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이제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문제 푸실 때 웬만하면 저렇게 오른쪽 것처럼 이제 뭐 루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가지고 좀 표현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이제 뒤에서도 그렇게 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요. 거듭 제곱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죠? 그 규칙을 잘 생각해서 바꿀 거고요. 조심할 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주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만큼 너네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했는데 2분의 1 제곱이 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자, 저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거는 이거 우리 원래 이거 곱해가지고 약분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곱해가지고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안 된다. 라는 거야. 저게 안 된다. 자, 저게 왜 안 되냐면, 그, 밑의 범위가 사실 중요하거든, 밑의 범위가. 자, 원래, 그, 중학교 때는, 그 지수가 이제 자연수일 때만 가능한데, 막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지수끼리 이제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이제 뭐 2의 5제곱으로 나온다. 뭐 예를 들면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해준 건 지수끼리 이제 곱해져 버려 가지고 2의 6제곱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지수가 다시 밑이 그 어떤 수인지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밑이 어떤 수인지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자연수라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의 범위를 지금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점점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데 범위 확장하면은 밑에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애는요. 밑에 조건이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 0이 아니다. 밑이 0이면은 이런 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지수 법칙이 이제.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고 더 확장해서 지금 지수가 유리수가 돼버렸잖아요. 유리수가 이제 이랬을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밑이 양수일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 밑이 만약에 지금 양수라 가정해볼게. 우리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있죠. 이거 이제 요거 이거 얘네 막 곱해버려 가지고 이거 이제 2의 1제곱이네. 이거 되니 안 되니 이거?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밑이 양수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거. 뭐 지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거. 밑이 양수니까 이런 거를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밑이 음수일 때는 이런 거를 막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이 음수잖아요. 이거. 밑이 음수일 때는 이거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막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약분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즉 음수의 짝수 제곱은 양수이니까 이거 그냥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밑이 양수가 돼버렸잖아. 그럼 밑이 양수면 우리 얘기했던 요런 지수 법칙 뭐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라. 전체 거듭 제곱할 때는 뭐 지수끼리 곱해라. 이런 지수 법칙이 가능한 거야 이제. 그래서 지수 요거 2랑 2분의 1끼리 곱셈이 가능하다 이거야. 곱셈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밑이 똑같습니다. 이제 그 곱해버리기 때문에 2분의 1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2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봐봐 또 이게 그 밑이 그 양수일 땐 이게 가능하다며. 근데 지금 보니까 밑이 음수일 때 있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안 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이 음수일 때 이 지수 법칙이 이 곱셈 있지.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막 곱해 버려도 문제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이때야. 그 예를 들면 이거야. 얘가 홀수일 때죠. 홀수일 때. 이게 홀수일 때는 얘를 곱해도 결과가 똑같아. 얘를 곱해도. 홀수일 때는. 이거는 곱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 음수, 밑이 음수이면 이거 지수 법칙. 얘네끼리 곱하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기는 해. 근데 밑이 음수이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곱해버려가지고 마이너스 2분으로 쓰는 게 가능은 해. 이건 가능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분간을 잘해야 돼 이제. 분간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 분간을 잘해줘야 돼. 그럼 정리해볼까? 그러면 그 밑이 양수일 때에는 뭐 여기가 뭐 홀수인지 짝수인지 상관없이 그냥 돼. 근데 밑이 음수잖아? 홀수일 땐 막 곱해도 돼. 하지만 지금 저기 주의할 점처럼 밑이 음수인데 지수가 막 짝수다. 이때는 함부로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짝수 제곱을 미리 계산해 버려 가지고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양수로 바꿔서. 요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양수로 만들고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지만 비슷하게 이 a의 n분의 1 있죠? 요 a의 n분의 1 제곱이랑 그 a의 n제곱 분의 1이랑 요건 엄연히 다르죠? 요건 이제 엄연히 다른 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지수가 이제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해보는데요. 실수일 때까지. 자, 지수가 이제 실수일 때는 밑에 조건이 이제 양수인데 그냥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고 전체 x제곱은 각각 x제곱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분배하는 게. 저게 가능할 겁니다. 저게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야 이제.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 지수의 범위에 따른 밑에 조건. 자, 기본적으로 요 지수가 만약에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지수의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게 되면 밑에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데, 지수가 자연수면 밑이 이제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수. 근데 물론 이 어떤 지수 법칙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0이 아닌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수라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수가 정수이면은 밑이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유리수 실수일 때는 밑이 양수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밑이 양수다. 이걸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번을 좀 보도록 할게. 1번을.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인데 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줘라고 돼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아마 한 문제씩 오고 나올 거야.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잘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 주시고, 자, 0의 제곱근, 이 말뜻이 어떤 수를 제곱해야 0이 되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뭘 제곱해야 0이니? 이거는 이제 0이죠, 0.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겠죠? 0 하나.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고, 이제 틀렸고 0 하나밖에 없네요. 2번. 얘들아, 요거는 그 중학교 때도 약간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놈의 제곱근이잖아.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해야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니까 4의 제곱근 물어보는 거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 있습니까? 그냥 2가 아니라 풀마 2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틀렸죠? 풀마 2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잘 봐야 돼, 얘들아. A가 음수일 때 이게 성립하느냐라는 거거든. A가 음수일 때.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게 그 뭔가 보면은 이거 세제곱 근이랑 세제곱 미니까 뭔가 약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신경 써줘야 돼. 이제 이게 A로 나오느냐 마이너스 A로 나오느냐 부호를 잘 분간해줘야 되거든. 부호를 이제. 근데 얘는 생각해봐. 그 과정을 천천히 밟아 나가보자. A가 음수면 이 마이너스 A는 양수야. 그죠? 어떤 양수를 세제곱근을 했다. 그거를 또 세제곱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자, 밑이 양수일 때에는 이거 약분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로.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제. 요거는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 너네가 얘들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예시를 들어줄게. 봐봐, 예시를. 3번의 예시. 그 저기선 A로 나오니까 조금 이제 문자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숫자 예시 들어줄게. 봐봐. 그 루트 밖에 2가 생략이 되겠다 해서 A 제곱의 제곱 이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세제곱근 A 세제곱 이렇게 한번 예시 들어볼게 이제.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밑에 거는 있잖아. 밑에 거는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상관없이 A의 그 범위에 부호에 관계없이 이건 그냥 A야. A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이건 결과가 A야. 근데 생각해봐. 자, A가 양수야. 양수면은 이거 당연히 약분 되거든요. 근데 음수일 때 봐봐. A가 음수라 생각해봐. 음수의 세제곱 해도 음수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지. 음수의 세제곱근을 해도 음수인 거야, 결과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 밑에 부호가 그대로 따라오게 돼. 부호가 바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얘가. 근데 우리 조심할 점은 위에 거야.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위에 건 뭐죠, 이거? 이거 중3 때 하지 않았니, 이거? 뭐야, 저거? 중3 때 했잖아. 이거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이거. 약분해버려가지고 이제 A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없죠? 뭐야, 이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절대값으로, 얘들아. 절대값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고, 얘들아. 이게 차이가.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알아? 자, 기본적으로 A가 만약에 양수야. 양수면은 이제 그냥 약분해버려가지고 A가 양수면 절대값도 그냥 A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봐봐.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음수를 짝수 제곱을 하면은 양수가 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 하면은 결과가 양수로 나오는 게 맞아야 되겠지?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하는 연산이니까. 근데 A가 음수면 얘를 그냥 A가 음수면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지. 왜냐면 A가 음수면 음수 짝수 제곱해서 양수의 제곱근 하면은 양수가 나와줘야 돼,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나 지금 A를 음수라고 가정해보고 있잖아? 부호가 안 맞아, 이게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한 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이제 아우르는 표현이 절대값이라고, 이제 절대값. 이거를 잘 구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구별을 이제. 그다음에 4번.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두 개냐라는 거거든요. 실수인 거.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이, 자, 이제 홀수 제곱근이잖아요.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에는 실수인 게 몇 개였습니까? 실수인 게? 한 개. 홀수일 때 무조건 한 개죠, 한 개. 탈락. 그다음 5번. n이 짝수일 때인데, n이 짝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몇 개이냐? 이게 짝수 제곱근이면은 그 실수인 게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가 달라졌는데, 양수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야, 이거? 두 개가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맞는 설명이네. 답을 5번으로 낼 수 있겠죠. 5번으로 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2번. 요런 문제도 이제 꼭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어. 얘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 뭐냐면, 자, 밑이 A가 1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저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저기 무엇일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도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연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요거 다 그 유리수 지수로 바꿀 건데, 여기는 다 지금 2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가 생략이 되어 있다. 2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게.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A의 2분의 1제곱이야. A의 2분의 1제곱. 이 부분 이거 A의, 자, 2는 4. 저 이제 루트 밖에 거듭제곱 근 부분은 이제 분모로 가기 때문에 저거 이제 A의, 천천히 쓸게, 2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루트가 3중으로 겹쳐져 있죠. 2, 2, 3으로 겹쳐져 있게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가 2, 2, 3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눗셈 해버리시고, 그 다음 봐봐. 요건 이제 A의 3분의 1이야. A의 3분의 1. A의 3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부분은요, 3이 6. 그래서 3 곱하기 2 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야,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3, 4, 12가 분모로 가면서 K 거듭제곱까지 있어. K 거듭제곱. A의 3, 4,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K야, K.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 보시면, 이거 A의, 자, 이거 6분의 1제곱이죠? A의 6분의 1제곱? 그러면은 A의 6분의 1제곱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좀 이제 계산해 봅시다. 저거를 잘 계산해 보자. 좀 더 정리해 볼 건데, 자, 이거를, 통분을 좀 미리 해 놓을까? 이거 분모를 12로 통분해 버리시면 A의 12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1 나누기, 여기도 이제 12로 통분해 버릴게. 12로 이제 12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겠죠. 4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시면서, 마지막 여기 이제 여기 A의 6분의 1이라고 쓸게. A 6분의 1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이게 그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빼는 거. 이거 12분의 10인데, 12분의 10인데, 이거 12분의 10. 요건 이제 12분의 6 플러스 K니까, 이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4 빼기 K가 되면서, 이게 이제 A의 6분의 1이 되도록 할게. 이 6분의 1. A의 6분의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좀 더 계산해 보시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 지수끼리 비교해 보면 되겠죠. 12분의 4-K가 6분의 1이다 라고 해서 4-K가 2,
K가 2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가 2네요. 그러면 2번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럼 3번도 봅시다. 3번. 자,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자, 요것도 이제 좀 사실 여기 필수 예제 요거 있잖아요. 필수 예제가 이제 너네들 이제 교과서에서 좀 이제 교과서가 다 뭐 출판사가 다 다를 텐데 이제 거기서 좀 자주 나오는 이제 여러 교과서에서 자주 이제 나왔던 그런 유형들을 좀 위주로 추려놓은 건데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웬만하면 다 실려 있어요. 보면은 이게 저게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돼 있네. 일단은 여기 얘들아 그 지수 단원이든 아니면 뒤에 그 로그 단원이든 여기 문제 푸실 때는 일단은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 간단하게. 밑이 이게 거듭제곱이네. 자, 32 이게 몇 제곱이야? 이 5제곱 그러면은 저거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저거 이제 뭐 2분의 1의 5제곱으로 잠깐 바꿔서 쓰면은 저거에 이제 마이너스 n분의 2제곱으로 나와 있는 건데 마이너스 n분의 2제곱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역수로 뒤집어 볼까? 그럼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면서 요거에 마이너스 n분의 2가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뭐 곱해버리게 되면은 2의 n분의 10 이렇게 나오지 않니? 2의 n분의 10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겠죠.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다. 자연수. 근데 이제 n이 이제 정수래요. 정수. 그럼 생각을 해봐. 저 2의 n분의 10 저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도대체 어떤 정수여야 될까? 생각해봐. n이 어떤 정수여야 될까? n이 어떤 정수여야 될까 이거? 기본적으로 10이 약수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10이 약수로. 그러니까 10의 약수 1, 2, 5, 10 이런 수들이라면 지수가 자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수가.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10의 약수. n이 1, 2, 5, 10에 해당이 되는 이제 10의 약수로 볼 수 있는 10의 약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의 약수. 10의 약수로 다 볼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얘네들을 다 더해준 18 해주니까 5번이 답이긴 한데 5번이 답인데 여기서 문제를 내가 좀 바꿔볼게 이제. 자, 2의 n분의 10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바꿔보자. 얘가 만약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연이 무엇이냐 물어봐. 유리수. 제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연이 무엇일까? 이걸 만약에 물어볼 거야. 이거를.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거든요. 그럼 이때는 n이 어떤 수들이 가능하냐면 이게 10의 약수들이어도 이거 유리수야 이제. 근데 음수까지 포함해. 음수까지. 왜? n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봐.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지. 2의 마이너스 10제곱 몇이야? 2의 10제곱 분의 1이지. 1024분의 1. 유리수야, 유리수. 이건 지수가 음수인 것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수가 음수인 것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유리수가 되게 하는 건지를 잘 분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 102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오케이. 음수도 오케이라는 거지. 음수도 오케이 라는 거야. 음수도 오케이 라는 얘기야. 음수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수까지 다 카운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수까지 잘 해주시게 될 것이고 문제 잘 봐야 돼. 자연수만인지 유리수만인지. 보통은 자연수는 많이 나오는데 가끔 저렇게 음수도 나오긴 하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4번. 자, 4번은 자, 저 A의 모시기 했을 때 3 나왔을 때 얘를 이제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곱셈 공식 좀 활용해 주는 거거든요.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곱셈 공식의 변형. 요거를 좀 활용해 줄 건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자, 이거를 보고 좀 떠올려야 될 게
주어져 있는 정보랑 구하는 거 봤을 때 A 더하기 A분의 1 저거를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꼴로 나타내려면 이거는 A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A분의 1은 요거는 이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어떤 수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적용 가능하거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A의 3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우리 그 공식 있죠? 그 공식? 그 공식도 써놓을게. 자, 이거 있죠? 이거 우리 이제 고2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우리 이거 이제 상식이잖아, 상식? 이 정도 상식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이제 A의 3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3이라고 주어져 있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는 지수끼리 더하면은 잘 봐야 돼. 요거 지수끼리 더하면 0이야, 0. 0제곱 1입니다, 1. 그럼 얘가 3이죠, 3. 이렇게 계산해서 27 마이너스 9로 계산해 버리게 되니까 이제 18이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18. 자, 이 정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2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2번으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필수이제 5번 보시면 5번 자 5번은 자 이것도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A가 양수이고 A의 2x가 2일 때 자 요 식의 값을 이제 구해주래. 저 식의 값을 수학 문제는 항상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제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해 주려면 우리 저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그 AX제곱만 하나 곱해주면 되거든. AX제곱 요거만 하나 딱 곱해주게 되면은 분자가 A의 4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나누기 분모 A의 6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AX만 하나 곱해주면은 원래 지수가 다 홀수였었는데 이제 다 짝수로 바뀌게 되죠. 지수가 짝수로 바뀌면 우리 저거 활용할 수 있어. A의 2x가 2구나 라는 거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해 보시게 되면 요거는 과정을 천천히 한번 쓸까? A 4x라는 거는 요 놈의 제곱이고 저 A의 마이너스 2x는 요거 마이너스 1제곱이고 A의 6x는 요 놈의 세제곱 A의 2x 요거 해준 다음에 요거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저거 대입하면 되겠죠? 뭐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대로 저거 바꿔서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뭐 계산해주면 되는데 난 계산 요렇게 해볼게 그 이제 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요건 4분의 1이긴 한데 분수가 좀 나오는 게 좀 보기 그러니까 그 저기다가 내가 2의 제곱을 곱해버려 가지고 분수가 안 나오게 미리 바꿔버릴게 이제 뭐 분수로 바꿔서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분수가 익숙할 거니까 분수로 바꿔서 해볼게 그냥 이제 분수가 안 나오도록 식을 좀 변형해볼게 이렇게 여기서 곱하기 4를 해줘가지고 그럼 이제 16 더하기 2 나누기 곱하기 4니까 4, 8에 32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 주시는 거면 31분의 18이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죠. 31분의 18 저렇게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저렇게 31분의 18이라고 해주면 답이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 정도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끊었다 이어서 갈게요. 자, 필수예주 6번을 볼 건데, 그 아까 필수예주 5번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이 분자분모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볼게. 3의 x제곱 이제 곱하기 3의 x제곱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제가 3의 2x 마이너스 1 분모는 이제 3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4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죠? 4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크로스 치자. 크로스 이제 크로스 쳐가지고 이제 4 곱하기 3의 2x 마이너스 4는 3 곱하기 3의 2x 더하기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크로스 쳤죠? 크로스 쳐가지고 계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 동류항 계산 좀 해보자. 동류항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얘들아 너네가 이걸 잘 못하더라고. 야 이거 지금 3의 2x 제곱이 4개만큼 있잖아. 이거 넘어가면 3개 빼는 거 아니야? 4개에서 3개 빼면 몇 개야 이거? 1개잖아.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3의 2x 제곱이 하나 남겠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4 얘랑 만나니까 7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3의 2x 제곱이 7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도 봐봐. 3의 마이너스 3x 구하는 거네. 마이너스 3x. 그럼 일단은 여기서 루트를 씌워줘가지고 혹은 양 지수를 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루트를 씌우든 지수를 2로 나누든 해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3의 x제곱이 원래는 풀마 루트 7인데 이 지수항은 항상 양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7이라고 정하는 거야. 끝났네.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3의 마이너스 3x잖아요. 요거 루트 7에 마이너스 3제곱 해주면 되지 않니? 루트 7에 마이너스 3제곱. 얘 세제곱 해버리면은 7 루트 7인데 7 루트 7인데 요 7 루트 7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니까 이제 7 루트 7에 1. 근데 루트 7 요거 유리화 한번 해주면은 49분의 루트 7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49분의 루트 7이라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저렇게 내주면 될 것 같아. 저렇게 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7번도 봅시다. 7번. 요것도 이제 시험에 꼭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요것도 자, 저거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실 거냐면 자, 49의 x제곱은 27 루트 14의 y제곱은 3분의 1 9분의 16의 z제곱이 9일 때 자, 요거를 구해보래. 요거 이제 자, 일단 저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 49의 x제곱은 27 자, 일단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14의 y제곱은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저거 좀 이따 쓰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처리할게. 우리가 얘네를 구해줘야 되는데 물론 로그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방학 때 하긴 했지만 순수하게 지수 내용으로만 풀어볼게. 먼저 여기 x가 들어있는 식 있잖아. 얘를 잘 변형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x분의 3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x분의 3을 이거 양 지수를 일단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7의 2x는 3의 세제곱으로 쓰도록 할게. 3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 지수를 x로 나눠. 양 지수를 x로. 그러면 x로 나눠주니까 7의 제곱이 3의 x분의 3이야. 3의 x분의 3. 3의 x분의 3이니까 x분의 3이 여기 만들어진 거야. x분의 3이. 자, 그 다음에 저것도 해봅시다. 저 루트 14 y제곱이 3분의 1이다. 또 해볼게 이제. 루트 14의 y제곱이 3분의 1이야. 요것도 한번 좀 정리해볼게. 일단은 루트는 2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거 14의 2분의 y제곱이라 쓸게.
얘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저렇게 조금 식을 좀 보기 이쁘게 변형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요 y분의 4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y분의 4를 y분의 4를 만들려면은 잘 봐. y분의 4를 만들려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있는데 양 지수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4를 해.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4. 양 지수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4. 양 지수에. 그러면은 우변부터 쓸게요. 우변부터. 얘가 그럼 3의 y분의 4가 만들어져. 3의 y분의 4가 만들어져 이게. 좌변 이거 곱해주면 잘 약분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14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14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것 같고 마지막도 해봅시다. 9분의 16의 z제곱은 9라고 나와있지. 9분의 16의 z제곱은 9. 자, 저것도 한번 다시 쓸까? 9분의 16의 z제곱이 9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것도 거듭제곱 표현 한번 들어가 볼게. 3분의 4의 2z가 9가 3의 제곱이죠? 9가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자, 우리 z분의 1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z분의 1을. 여기서 일단 2가 약분이 되니까 양 지수를 이제 z로 나눠. 그럼 3분의 4가 3의 z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3의 z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3의 z분의 1. 2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럼 끝난 거야, 얘가 이제. 우리 이 세 개의 식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거든. 이 세 개의 식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아. 요거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자,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지금 저 x분의 3, y분의 4, z분의 1이 지수에 다 들어있잖아. 지수끼리 다 더하라는 걸 구하래. 그럼 얘네끼리 곱해야 되겠죠, 얘네끼리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맞춰놨어. 밑이 다 통일되어 있어야, 밑이 다 같아야 곱하고 해가지고 지수끼리 연산하는 거잖아. 밑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일단 이제. 자, 그러니까 따라서 저거 3에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 더하기 z분의 1.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요거 3의 x분의 3은 7의 제곱이고요. 3의 y분의 4는 14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3의 z분의 1은 3분의 4여가지고요. 이거 조금 더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정리를 이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4가 이제 이거 7이 14니까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7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3분의 4 이렇게 4도 2의 제곱으로 바꿔버릴까 이렇게 이제 다 바꿔버리시게 된다면 바꾸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그 소거되는 게 보이죠. 이거 밑이 같은 것끼리 얘네 둘은 소거되겠죠? 지수끼리 더하면 0이니까 이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2의 제곱도 물론 계산해보면은 정리가 되겠죠.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이 있네. 3분의 1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3분의 1이다라는 거 아니야. 얘가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뭔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지수가 몇이야? 마1. 그래서 답이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마이너스 1로 답을 내는 거야. 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가 원하는 꼴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자, 이거 이제 음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계 문제. 이제 피아노 이제 쳐보셨으면 이게 다 아시죠,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너네 그 교과서에 이거 실려있는 문제일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넣어놨는데, 서양 음계에서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대, 이제. 그래서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이제. 자, 요게 한 옥타브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도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도로 반복될 때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낮은 도, 높은 도. 요게 이제 한 옥타브만큼 12개의 반음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음이 한 옥타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주파수가 이제 2배가 된다. 2배. 주파수가 지금 얘가 이제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옥타브에서
이 한 옥타브 안에서 라는 그 미에서 주파수가 몇 배가 되어야지만이 미에서 라로 바뀌게 될까? 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 12개의 반음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면은 그다음에 뭐 도샵, 그다음에 이제 레샵, 미, 파샵, 솔샵, 라샵, 시, 도.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피아노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럼 이거야. 이게 그 도에서 도샵 넘어갈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주파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 비율을 이제 더 반영해주게 되면은 이놈의 주파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일정한 비율로 주파수가 증가하니까 여기서도 그 비율을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 그 비율을 곱해주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야. 이걸 12번 거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주파수가 2배가 된다는 거야. 2배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정한 비율을 내가 R이라고 잡으면 이게 지금 12번 거치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번 거치는 거거든. 12제곱을 곱했을 때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거야. 12제곱을 곱했을 때 주파수가 2배. 여기서 양 지수를 12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2의 12분의 1이 되거든요. 2의 12분의 1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R이 2의 12분의 1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요. R이 2의 12분의 1이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미에서 라로 가려면은 저걸 몇 번 거쳐야 되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맞니? 5번. 그러니까 그 미에서 이 R의 5제곱만큼 5번 거치게 되면은 5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 5제곱 해주는 거니까 2의 12분의 5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2의 12분의 5. 그럼 요게 답이야, 그냥. 요게 답. 요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이게 답이 잘못 나와 있어서 이거 넘어가 보시면요. 맨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거. 맨 뒤쪽에 답이 이게 2의 4분의 1인가 잘못 나와 있어서 이거 수정해 줍시다, 이제. 맨 뒤쪽 있죠? 맨 뒤쪽. 맨 뒤쪽에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요 8번이야, 8번. 8번에 2의 12분의 5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8번에 2의 12분의 5. 뒤에 2의 4분의 1인가로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요. 2의 12분의 5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의 12분의 5. 자,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심화 예제입니다. 심화 예제. 여기 필수 예제가 있고 심화 예제가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요 테마 교재에 요 심화 예제라는 걸 좀 넣어놔서 심화 예제. 필수 예제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시험에 진짜 이거는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이제 선정해 놓은 거고. 근데 물론 이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활용이 있어,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갖다 놓은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심화 예제는 뭐 필수 예제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그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비중이 좀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예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 요런 거 잘해야 돼.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저 F라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F라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줘라라고 했는데 보시면 얘들아 F5, 2020이야.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F5, 2020은 그 컴마 앞에가 A고요. 컴마 뒤에가 N이야. N. N은 우리가 그 홀수 짝수 따질 때. 그 다음에 이 콤마 앞에 거 A는 저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를 따지는 건데 얘들아 이거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거든 이거. 이거 무조건 몇 개였죠? 실수인 게. 양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 무조건 2개였었지 2개. 자, 그 다음에 뒤에 건데 뒤에 거. 자, F5, 2019, F-5, 2019 이거 홀수지 홀수. 홀수일 때 몇 개였죠? 무조건 그 상관없이 한 개였었으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야. 기억은 맞는 얘기. 자, 기억은 구체적으로 숫자 예시를 드러났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니은부터 잘 생각해 봅시다. 니은부터. 자, 니은. 자, 얘들아 F, A, EN 플러스 1이라 F, A 제곱, EN 얘네들을 더하면 3이다. 저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거?
니은 잘 생각해 볼래? fa, 2n 플러스 1 fa 제곱, 2n n이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인데 얘들아 이거 2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홀수야 짝수야 이게? 홀수죠. 홀수네. 그러면은 홀수면은 무조건 이거 몇이라고 했지 이거? 1. 뒤에 봐봐. 2n. n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면은 얘는 무조건 뭐야? 짝수야. 그럼 짝수면 몇 개 이거? 짝수면 2개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 이거 짝수일 때 무조건 2개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자, 앞의 수를 잘 봐야 돼, 앞의 수. 이게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생각해야 돼.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게 봐봐. a 제곱이 양수였다면 얘는 2가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0은 몇 개였지 이거? 한 개, 한 개.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또는 2개인 거야 얘가 이제. 무조건 3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이제 a가 0일 때는 저 fa 제곱, 2n이 얘가 이제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 1이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이야, 디귿. 디귿은 fa, 2n, fa,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얘는 짝수고 얘는 지금 홀수거든요? 짝수가 홀수보다 크다네? 홀수일 땐 무조건 1이라며, 이제.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무조건 2라는 거네, 그지? 이거 짝수 제곱일 때는 무조건 0, 1, 2 중에 하나니까. 이게 짝수일 때 2개가 나오려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A의 부호가 양수. 정확히는 양수야. 0도 안 되지. 양수로 나와줘야 된다. 양수로. 디귿이 맞는 얘기야. 기억 디귿으로 답을 낼 겁니다. 기억 디귿으로. 자,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기억 디귿 3번으로 답을 낼 거야. 3번으로.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뒤에 로그 좀 이어서 할 건데 잠깐만 요거 지금 한 거 좀 잠깐 보고 계세요. 잠깐 보고 계시고. 잠깐만 좀 보고 계세요. 잠깐만 보라니까 핸드폰 보시는 분은 뭐야?
프린트 내가 안 줬나? 잠깐만. 뽑아놓고 안 줬구나. 봅시다. 여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로그. 여기 로그를 조금 이제 같이 해놔야 너네가 지수단원 할 때도 로그 이용해서 풀면은 좀 더 수월한 게 있어서 여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도. 이제 로그는 이제 뭐였었냐면, 자, 우리 그 밑이 양수이고 밑이 1이 아닐 때입니다. 밑이 양수이고 밑이 1이 아닐 때, 자, a의 x제곱이 n이 되도록 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게 되는데, 저 식을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로그 an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로그 an으로 이제 저렇게 나타내고, 얘를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합니다.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 이때 저 n을 진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진수. 그러니까 이거야. 그 a의 x제곱은 n이라는 식을 x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은 x는 로그 a의 n이라는 거거든. 이제 이거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상호간에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해야 돼.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식으로 바꾸려면은, 자, 우리가 이거 지수식에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잖아, 이제. 그지? 여기 로그식에서도 얘를 이제 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잖아, 이제. 밑이라고 부르죠, 이제. 자, 그래서 밑은 이제 똑같이 쓰시는데, 이제 이 거듭제곱의 그 결과가 진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거듭제곱의 결과가 진수로 나오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저 로그 an에서 a를 밑 n을 이제 진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n을 진수라고 부를 거고, 이때 밑과 진수의 조건은 밑이 양수이면서 밑이 1이 아니셔야 되면서 진수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세 가지 범위를 꼭 지켜줘야 돼. 이제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의 성질. 자, 이제 이거 로그 성질 되게 기본이니까 중요하니까 잘 보시는데, 자, 로그 a의 1 있죠? 로그 a의 1은, 자, 진수가 1이면 몇이었었죠, 이거? 0.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는 그 덧셈으로 쪼갤 수 있었죠? 덧셈으로 이제. 이렇게 덧셈으로 쪼개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반대로 진수끼리 만약에 나눠버리가 된다라고 해준다면은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5번은 이제 이 진수의 거듭제곱 k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k 로그 a의 m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k 로그 a의 m으로 저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이게 복잡하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뭐냐면 로그 봐봐. 예를 들어서 그 밑을 뒤에서 하겠지만 밑이 생략이 되면 상용 로그라고 했죠. 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 지금 거꾸로 해보는 거야.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면은 이 로그의 개수가 플러스인 부분은 진수에서 이 분자로 쓰시고, 빼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분모로 쓰는 거. 저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진수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로그끼리의 덧셈뺄셈으로도 쪼개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로그끼리의 덧셈뺄셈으로도.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항상 이거 주의할 점을 강조해도 항상 이제 주의를 너네가 못하거든. 주의를 못해. 뭐냐면 자, 이거 로그 A의 n 플러스 n 있죠? 로그 A의 n 플러스 n을 진수의 덧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쪼개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저건 이제. 이건 뭐 연산이 안 돼. 더 이상 이제. 자, 그리고 로그끼리 곱셈. 이거 안 돼. 조심해줘야 돼. 이게 이해가 되려면 그 진수끼리 곱해줘야 되는데 로그끼리 곱셈 이런 거는 공식이 없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여기 이제. 로그끼리 뺄셈? 나눗셈인데? 진수끼리 얘에서 얘를 나눠야 되는데 로그끼리 나눠버리네 이제. 이거 이제 그 고3들도 실수 막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이거 거듭제곱은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진수의 거듭제곱이 끄집어 나오는 거지 로그 전체의 거듭제곱이 끄집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3, 4번은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의 변환입니다. 밑의 변환. 자, 밑의 변환은 이제 요거야. 그 밑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밑변환 공식이라 부를 건데 로그 AB가 뭐랑 같느냐? 로그 AB는 자, 밑을 내 맘대로 C라고 정해줄게. 자, 로그 C의 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로그 C의 B. 밑은 분모로 가고요. 진수는 분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게 이제 밑변환 공식이야. 밑변환 공식. 여기서 C는 내 맘대로 정해주면 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정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특수 케이스. C를 내가 만약에 A로 잡아버리게 되면 그 C를 내가 만약에 B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C를 B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C를 B로 잡으면 여기 B로 잡으면 로그 B의 P 1. C를 B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역수 밑과 진수가 바꿔치게 되면은 분의 1 역수로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분의 1 역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거를 활용해서 이끌어내지는 로그의 성질은 밑과 진수의 거듭제곱돼 있다. 밑은 분모로 이 진수는 분자로 튀어나오시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여기 잘 보면 A 로그 A의 B 있지? A 로그 A의 B 이거 두 A가 같으면은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B로 나오게 된다는 거. B로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B로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5번도 자 A 로그 C의 B 이 같은 경우에는 끄트머리에 있는 A, B의 자리를 바꿔치기 해줘가지고 B 로그 C의 A로 나오게 된다는 거. B 로그 C의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정수 부분 상용 로그 이거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는 일단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필수예제 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자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야. 자,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밑이 양수여야 되고요. 밑이 1이면 안 되고요.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좀 지켜볼게요, 이제. 자, 밑에 지금 이제 절대값 A야, 이들 절대값 A. 자, 절대값 A가 양수야 되겠지. 근데 절대값 A가 양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나오게 하는 연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그 0 이상이 보장이 되잖아. 그럼 0보다 큰 거 구하려면은 얘가 0일 때만 제외해주면 되겠지. 0일 때만. 이거의 조건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야. A가 0만 아니면 다 이거를 만족할 거야. 이거를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1이 아니다. 절대값 해준 게 1이 아니려면은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풀마가 붙으니까 A가 풀마 1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도록 할게. 풀마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입니다. 진수. 근데 이게 문제가 이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진수 있죠. 진수.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에 있지. 자,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다. 저거는 이제 그 우리 2차 부등식 있죠. 어떠한 실수 X를 하더라도 항상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 더 위에 있을 조건 얘기해 주는 거잖아. 저거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참수가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얘가 0보다 이제 작아야 돼, 커야 돼, 이거?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애들이 막 대답을 다 틀려. 아니, 위에 있으니까 크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애초에 그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랑 연관돼 있잖아. x축하고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잖아. x축이랑 안 만나면은 실근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은 a에 a-8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요거 사이 범위 나오게 되겠지? 0과 8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겠네요. 0과 8 사이의 범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 a의 범위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 정수 a의 합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중에서 얘네들 제외하자고, 얘네들. 자, 일단 요거 0은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무시해버리고 1, 2, 3, 4, 5, 6, 7 있는데 요거 제외해줘야 되겠지? 1 제외되겠네, 1 제외.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 아니라 2부터 2, 3, 4, 5, 6, 7, 8 제외. 이렇게만 다 더해주시면은 27 나오나? 27? 27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27.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설계한 편인데 절대값 나오면은 이거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계산하는 겁니다. 로그의 성질. 자, 로그의 성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 자, a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 3의 a제곱의 값을 구해주래. 3의 a제곱의 값을 구해주래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 보니까 3의 a제곱의 값. 먼저 이거 볼래, 이거? 자, a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a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로그끼리의 연산을 해주려면은 밑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 개수도 같아야 되거든, 개수도. 그렇기 때문에 저식을 좀 정리해 볼게, 이제. 잘 봐, 정리하는 거, 이제. A는, 자, 이 개수를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 이제. 밑을 3으로 통일할 거야. 로그 3의 2의 제곱. 그 다음 잘 봐. 이거 3분의 1은 얘들아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어가지고 이 거듭 제곱이 분모로 나오게 되는 거야, 분모로 이제. 자, 분모로 나오시게 되는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해도 돼.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게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그 로그 A의 B 있죠, 이거. 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요거나 같니? 이거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같은 거죠. 왜? 이거 거듭 제곱 끄집어 놓으면은 얘는 분모로 나오고 얘는 분자로 나오면은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동시에 똑같은 거듭 제곱해도 달라지지가 않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밑을 3으로 맞춰주는 게 목표잖아. 그럼 밑과 진수를 동시에 마이너스 1제곱해도 되지 않니? 얘 마이너스 1제곱이 몇인데? 3이잖아. 요거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애초에 3분의 1 자체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게 3이잖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마이너스 1제곱 해주게 되면은 밑이 역수로 바뀌게 되고 이 진수도 역수로 바뀌게 되지 않니? 이거 되니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밑을 3으로 맞춰주고 싶잖아. 3으로 맞추려면은 요거 제곱해보면 되지. 루트 3을 제곱해야 3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4도 제곱해 버리자고 이제. 로그 3의 4의 제곱. 근데 요거는 이제 봐봐. 요거는 이제 그 3으로 맞춰주려면 루트를 씌워야지, 루트를.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이렇게 쓸게. 플러스 로그 3의 루트 3이라고 일단 안 쓰고 3의 2분의 1제곱으로 쓸게. 3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과 진수의 동시에 2분의 1제곱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 동시에 2분의 1제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동시에 2분의 1제곱을 했다. 라고 봐줄 겁니다. 그렇게 봐주도록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3의 a제곱의 값을 구해주래. 3의 a제곱의 값. 좀 더 얘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 앞에 개수를 다 일단 넣어줄게, 이제. 얘를 일단 넣어주면은 얘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제. 넣어서 2분의 1제곱이라고 볼게, 이제 요거. 이렇게. 2분의 1제곱.
그러면 이제 비로소 밑이 같죠? 다 통일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개수도 다 같죠? 개수도 다 지금 통일이 돼 있지? 그럼 합쳐주면은 로그 3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포지션에 해당되는 거는 분자로. 즉 2의 제곱. 요거 6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6분의 1에 2분의 1 제곱 써보시고, 요거 빼기에 해당되는 거는 분모로 간다고 했지? 4의 제곱. 요거는 이제 플러스니까 요거는 그 분자에 곱해지죠. 분자에 이제. 그럼 3의 2분의 1 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요렇게 쓰도록 할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쓰겠습니다. 4로. 요렇게 좀 쓰겠습니다. 요렇게. 저거 좀 정리해보면 돼. 저거. 해보면 되는데. 로그 3에. 얘들아, 이거 지수끼리 같잖아. 곱하기 합칠 수 있지. 곱하기 이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곱해버리면은 이게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또 해주면은 4제곱이죠. 4제곱.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로소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이렇게 되는데 2의 4제곱 해주시면서 이거를 지수끼리 계산해버릴까? 계산을 미리 해버릴게. 약분해 보니까 저거 이제 지수끼리 빼니까 2의 제곱이죠.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겠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끼리 빼야죠. 지수끼리 빼주시니까 어떻게 되는데? 로그 3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저 마이너스 2분의 5를 꼬집어내니까 그럼 뭐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3의 2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겠죠? 복잡하게. 근데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얘잖아. 얘 3의 a제곱 구하는 거잖아. 3의 a제곱. 그러면은 3의 a제곱이면은 최종적으로 3의 a제곱은 이렇게까지 변형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요거를 활용하자. 3 로그 3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밑이 같잖아요. 3 밑이 같잖아. 저거 이제 소거가 된다고 치면은 남는 게 결국 이거 남는 거 아니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5만 남게 되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라 라는 건데 얘를. 근데 여기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저거는 이제 2의 2분의 5제곱 분의 1이고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제 내가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역수. 그런데 요거 2의 2분의 5제곱이 뭐야 이거 이제 이게 2. 얼마 얼마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는 바꿀 수 있어야지. 저렇게 이제 2의 2분의 5제곱을 얘를 이제 2의 제곱이랑 2의 2분의 1제곱으로 분리해서 보는 거야. 분리해서 이제 루트 2 유리화만 해주면 8분의 루트 2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8분의 루트 2 8분의 루트 2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분의 루트 2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분의 루트 2 계산이 좀 빡센데 뭐 잘 해주면 나옵니다. 충분히. 근데 비슷한 문제가 이제 로그의 미체 변환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로그의 미체 변환. 자 이제 이어지는데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이야. 자 3번은 뭐냐면 자 10 로그 4의 3 곱하기 모시기의 값을 간단히 하래 이제. 자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 이제. 잘 봐. 일단은 그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거듭 제곱 처리해볼게 이거. 4 이런 거 있죠. 처리해볼 건데 자 저거 처리해봅니다. 자 10 로그 해주신 다음에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분모에 끄집어 내버리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로그 3에 해준 다음에 5제곱근 6이죠. 5제곱근 6. 요거 이제 5분의 1로 쓸 수가 있지? 5분의 1로 이제. 그러니까 쟤는 이제 5분의 1제곱 앞으로 끄집어내서 5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3의 6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1 해준 다음에 로그 3의 2분의 3이네. 일단 이렇게 지금 나와있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나 이거 이제? 요게 지금 이제 5인데 근데 이거 5가 여기 곱해보면은 약분 되지 않습니까? 곱해보면은 이제 곱해주면은 약분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약분이 곱해서 약분해보자고. 곱해보시면 5 약분시켜 주신 다음에 남는 거 씁시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3의 2분의 3 해서 이거 좀 더 정리해보자.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자. 얘가 이제 로그 2의 3 곱하기 요거 이제 진수끼리 나눗셈 해주는 거거든. 나눗셈 해버리면은 잘 계산해 보셔야 돼. 이거 이제 로그 3에 이제 6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 이렇게 해도 되니?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얘 나누기 얘잖아. 얘 나누는 거는 곱하기 역수잖아. 역수로 바꾼 거야? 역수로 바꾼 거. 약분 되네? 약분 착착 해가지고 이제 2의 제곱 4 나오네? 2의 제곱 4. 그러니까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이거 진수든 미치든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거? 왜 바꿔치기가 돼 이제? 밑변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그게 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원래 얘를 이제 바꿔치기 해주게 된다면은 뭐 밑을 바꿔주면 밑을 이제 로그 3의 3 곱하기 로그 2의 4 해주시면은 1, 2니까 최종 답을 일단 2라고 내는 거지. 2.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낼 수는 있어. 이 정도로 이제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거를 이제 밑변의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저게 가능한 이유. 로그 2의 3을 밑변환 해보면은 로그 3 나누기 로그 2 로그 3의 4 밑변환 때려주면은 로그 4 나누기 로그 3이잖아요. 얘가 이제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밑변환 공식을 지금 내가 적용했지. 수학은 항상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합칠 수도 있어야지. 얘가 밑으로 가게. 얘가 진수로 가게.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얘도 이제 얘가 밑으로 가게, 얘가 진수로 가게. 그러니까 어차피 곱셈이면은 막 이렇게 얘랑 곱하는 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곱하나 어차피 곱하는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바꿔치기했다 치면은 저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밑과 진수를 이게 자리를 바꿔치기 한 거랑 똑같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능한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까지 좀 볼게요. 4번까지 이제 할 건데 이거 이제 그 활용 증명하는 문제가 이게 서술형이나 뭐 수행평가에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서술형에 낼 만한 소재는 많아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로그 성질 중에서 자리 바꿔치기 끄트머리에 있는 A랑 C랑 자리가 바꿔치기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A 로그 B의 C를 X로 놓으면 얘를 내가 X로 놓겠다. X 로그의 정의에 의해 얘를 지금 이제 로그식으로 바꾸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지수를 끄집어내는 거야. 로그 B의 C가 로그 A의 X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씩 바꿀 수 있어야 돼. 저거 이제 저렇게 바꿔치기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밑변의 공식을 좀 쓸 건가 봐. 밑변의 공식을 양변을 각각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낸다 라고 해준다라는 건데 좌변을 밑변의 공식을 쓰면은 원래 좌변이 이거야. 좌변이 밑을 C로 하는 로그로 바꿔주니까 분자가 결국 1이 되는 것이고요. 분모의 나는 로그 C의 B가 돼야 돼. 분모의 나는 로그 C의 B. 여기다 쓸게. 가는 이제 로그 B의 C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즉 여기서 요거 있죠. 요게 성립하게 되는데 요게 여기서 로그 C의 X 있지. 로그 C의 X.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은 얘를 구하려면은 양변에 요거 분모 로그 CA를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양변에 그 분모를 곱한 여기 이제 로그 CA가 분자
여기 로그 C의 B가 분모로 지금 가게 세팅한 거야. 분모로 가게 세팅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다는 이제 로그 C의 A, 라는 이제 로그 C의 B가 되는데 여기서 얘를 밑변의 공식을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합친 거 합친 거. 거꾸로 얘를 밑변의 공식을 쓰면 얘가 되지 않니? 합친 거야 지금 이제. 분모가 밑 분자가 진수로 가게 합친 거니까 로그 CX가 로그 B의 1이 지금 이제. 자, 현재 로그 CX가 로그 B의 1에.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의 정의에 따라라고 돼 있죠? 로그의 정의에 따라. 얘를 지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C의 요거 제곱은 진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마가 뭐냐면은 C의 로그 B의 A야. 마가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X가 처음에 요거라고 났거든. A 로그 B의 C라고 났었는데 X가 C 로그 B의 A라고 또 새롭게 나오네. 즉 처음에 났던 A 로그 B의 C나 C 로그 B의 A나 똑같다라는 거지 이제. 결국에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을 다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